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할 때마다 조금 민망한데요. 어, 오늘도 어김없이 물먹방입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좀 늦게 점심을 먹어서 저녁은 그냥 건너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먹방은 물먹방이고요. 바로 고민상담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뽑혀서 다시 한번.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 외에 그 누구도 이성으로 안 느껴지게 되었을 때 혼자 살기 대 해결하기.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사람 외엔 그 누구도 이성으로 안 느껴지게 되면 그 사람 빼고는 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혼자 살기 대 해결하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마음이 아픈 거는 혼자 살기 네 해결하기에서 해결하기 혼자 살기 대 원래는 만나기 뭐 같이 살기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해결하기가 있어서 혼자 살기 말고 만나는 거 말고 어떤 다른 게 또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는 뭐 해결하기 쪽으로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 외에 그 누구도 이성으로 안 느껴지게 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미래를 안 보이는 사람은 되게 자유롭잖아요. 지금 뭐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전망이 안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던가 뭐 AI가 나오니까 모든 게 전망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뭔가 그 사람의 어떤 뭐 습관이나 이런 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뭔가 집에만 있고 맨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맨날 게으르고 이런 부분들이 미래가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시간적인 패턴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번 고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자영업자인 남자친구랑 직장인인 사람이랑 같이 만날 때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미래가 안 보이는 거는 좀 주관적인 요소가 그래서 좀 개입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나는 괜찮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너 왜 그런 사람 만나? 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 왜 그런 자영업자 만나? 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휘둘리면 그 사람은 휘둘리지 않는데 내 마음이 휘둘리는 거고 그 정도로 내 사랑이 취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결하기 쪽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해결하기 쪽에 그 사람과 한번 만나보기, 데이트해보기, 손잡아보기, 뭐 뽀뽀하고 뭐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그냥 쭉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미래를 굳이 꼭 같이 그려야 됩니까? 각각의 미래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시면 되고 꼭 굳이 같이 미래를 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직업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같이 꼭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또 같이 합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결혼을 하면은 제 수입은 가져가서 하셔라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결하기 쪽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람 외에 그 누구도 이성으로 안 느껴지게 되었을 때는 이제 중증입니다. 중증이에요. 그 경증이 아니라 중증으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응급까지는 아니거든요. 중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가셔야 합니다. 그냥 연애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좋은 마음의 상태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그때 내가 만약에 연애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나한테 호감을 표시했던 몇몇의 사람들과 어떤 사람을 비교하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통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되게 생각보다 이 선택을 했을 때 나머지 선택 때문에 좀 더 마음이 확 펴지지 못하고 좀 움츠러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저는 한 사람만 딱 좋아할 때 되면은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그리고 좀 더 심플하고요. 그리고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뭐 인생도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을 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왜 잴까요?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젠 사람들 말고 고민자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이럴 경우엔 좀 더 직선적으로 나가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재시는 분들 혹은 좀 비교하고 혹은 견주고 혹은 내가 마음이 더 가는 상대가 누구인지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본능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일정 부분은 본능에 거스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뭔가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되면 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자님께서 심플하게 그냥 그 누구도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중증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빨리 가십시오.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첫 번째 고민은 연애 상담이라 아주 상쾌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잠깐만요.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저는 개미핥기라는 단어를 보고 나서 이름을 너무 대충 지어서 개미핥기가 인간을 굉장히 싫어할 것 같다는 인간한테
인간한테 섭섭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개미핥기는 마치 저를 쌀밥 꼭꼭 씹어 먹기 같은 걸로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뭐 동물 연구 하는 사람도 아닌데 개미핥기의 이름에 관한 비애를 상상해봤다 함들 쓰잘데기가 점점 제 인생에 없는 것 같은데 쓰잘데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쓸데없는 생각하기가 적성인 것 같은데 이걸 쓸데있게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안 할 방법 쓸데있게 그리고 안 하는 방법 저는요 개미핥기 근데 되게 재밌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막 개미핥기의 이름을 누가 지었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알아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어떤 분류화를 해서 그거를 이름 지어주는데 보통은 그거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처음 물론 그거는 원래 있었겠죠. 원래 이름이 없었으니까 이 다분히 이름을 지어주는 동물이기 때문에 되게 인간스럽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 자체가. 그래서 아예 처음에 발견한 사람, 나를 처음 본 사람이 내가 사람이더라도 그것을 이름 지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생각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왜 이름을 지어줘야 되죠? 부모님이? 아이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을 수 있을 때까지는 무명으로 살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 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지어준다. 그리고 그 이름이 평생 간다라는 것도 묘하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 말을 정말 싫어하긴 하지만 좀 폭력적이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왜냐 이제부터 너는 평생 이 이름으로 살아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 이름이 싫든 좋든 물론 개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개미핥기는 개명 신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간이 이 개미핥기라는 뭔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분류화 작업을 딴지를 걸고 다시 개명 신청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거가 개명 신청을 하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근데 왜 개미핥기는 딴지를 걸으시고 코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가 기니까 코끼리인가? 왜 코끼리라고 했지? 코도 긴데 몸집도 크고 다리도 크고 뭐 다리가 크니까 다리끼리 다리끼리라고 하면 안 되나? 아니면 뭐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코끼리라고 했냐 이거지. 코가 유난히 길어서 코끼리면 좀 너무 슬프잖아요. 그리고 기린도 똑같습니다. 기린도 길어서 기린인가? 기린? 왜 기린인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해봅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안 하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안 하는 방법은 쉽지 않고 오히려 이런 엉뚱한 생각을 저는 많이 적거든요. 메모장에도 많이 적고요. 되게 이 엉뚱한 생각들은 적어 놓으면 그게 적어 놨으니까 다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뭔가 웃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이거 저만의 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왜 과연 쓸데없는 생각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뭔가 원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즉 재고한다는 뜻인데 이 재고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가 생각하기에 그냥 첫 번째는 이게 쓸데 있는 거는요 재밌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개미핥기에 대해서 뭐 아까 스스로 인간을 쌀밥 꼭꼭 씹어 먹기 쌀밥을 자주 드시나 봐요. 저는 쌀밥을 자주 안 먹어서 자주 먹긴 하는구나. 근데 이제 뭐 꼭꼭 씹어 먹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뭔가 스스로 지어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재밌잖아요. 저는 엄청 재밌거든요. 그래서 재미로서 접근하는 방법 하나랑 두 번째는 뭐 창작물에 쓰는 거죠. 내가 쓰는 뭐 에세이도 괜찮고 시도 괜찮고 소설도 괜찮으니까 그런 엉뚱한 상상들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깊게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사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뭐 직접적으로 한다면 뭐 사업 같은 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사업을 할 때 엉뚱한 상상을 해가지고 엉뚱한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 게 또 되게 생각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근데 이제 보통은 재미있다. 그리고 저는 그 쓸데없는 생각들이 나의 고유성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안 할 때 더 저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왜 요즘에 좀 바보 같은 생각을 안 하지? 요즘에 좀 힘든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상을 하는 걸 즐거워하고요. 상상을 하고 나서 그걸 글로 썼을 때 그 글을 봤을 때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담자님께서 이 넣어주신 고민자님께서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뭐 블로그도 괜찮고 브런치도 괜찮고 뭐 각각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그냥 뭐 인스타그램도 괜찮습니다. 그런 데다가 좀 올리시면은 저는 바로 자주 가서 보게 되는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고 아주 유용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예술적인 생각이잖아요. 예술적인 생각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접근법은 하나는 약간의 반골 느낌으로 이건 왜 이럴까? 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지? 이건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뭔가 계속 물음을 던지는 그런 게 한편으로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사랑을 하는 거죠. 되게 많은 깊은 여러 가지 뭐 끝까지 이 사람이 뭐 주위에 단 한 명도 사랑하지 않는 무엇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마음이나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이건 여담이지만 라이팅 클럽에 오셔서 이런 글을 한번 한 A4 용지 한 장으로 꽉 채워서 쓰시면 라이팅 클럽에 오시는 분들이 글이 너무 재밌다고 칭찬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누군지는 뭐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이걸 썼어요 이렇게 꼭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오셔서 글 한번 쓰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SF 작가가 될 수도 있고요. 소설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시인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재밌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쌀밥 꼭꼭 씹어 먹기가 좀 기억에 남네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요. 좀 길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아픈 연인과 결혼해도 될까요?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후회 없는 결정이 될까요?
한번 세 번째 고민은 아픈 연인과 결혼해도 될까요? 가로 열고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후회 없는 결정이 될까요? 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듣기 좋은 말은 하라는 말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만약에 내 동생이 했다 이러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정말 끝까지 말려보는 거죠. 결혼식장 전까지 너 진짜 괜찮겠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제 동생이 그만해라.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되게 환영해 줄 거고요. 반겨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또 있냐면요.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제 동생이 만약에 그 아픈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결심을 하면 저는 이게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부분을 없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할 것 같은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결심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종의 뭐랄까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도 걱정을 하거든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괜히 오지랖을 핀다고 그런 사람 왜 만나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저조차 반대를 한다면 되게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때 좀 더 솔직한 마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극복할 수 있구나, 극복하지 못하는구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말려도 하게 될 때 저는 그걸 극복하고 그거를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한테 책방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다 그랬죠. 근데 하게 됐잖아요.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저의 결심이 확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반대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연인이라고 하셨으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몸이 아픈 건지 정신이 아픈 건지. 몸이 아픈 건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이 아픈 거는 다시 한번 또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그거를 극복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정신에 대한 아픈 것이 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되게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긴 한데 이건 좀 뒤늦게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저의 편견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마음이 아픈 사람과 만나본 적이 있었고 제가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오히려 제가 마음이 아팠을 때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봐 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헤어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반대로는 그 사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밀어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칠 걸 뻔히 아니까요. 근데 내가 아픈데 굳이 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를 그렇게 위해주지 않는다는 생각도 일부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나의 공허함과 나의 이 어려움을 뭔가 충족시켜줄 어떤 사람으로서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일부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최대한 저는 아픈 연인과 결혼해도 될까요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처음부터 아픈 사람이라면 좀 스탑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좋아져 버렸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결혼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픈 건 사랑에 있어서 물론 제일 처음에 완전 처음에 만약에 소개팅을 한다고 해봅시다. 소개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조건으로 저희는 건강하다는 조건이 아니라 건강하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소개팅을 해주는 주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알고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고 있었을 때 아파졌다면 그러면 그거 역시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저는 항상 아픈 연인과 아팠다고 먼저 얘기를 하는 사람과도 연애를 했었고 중간에 아파진 사람과도 계속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픈 게 생각보다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저한테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관점은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고 그게 크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는 저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동생한테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릴 때까지 말려보고 그 결심을 한번 볼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를 할 이유도 없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동생이 단단해진다면 저는 제가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말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로 열고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후회 없는 결정이 될까요? 라고 하는 건 이미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미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와 같이 말렸던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결혼하겠다라고 결심이 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나도 응원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이 아니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런 마음가짐이 들고 있는지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대신 못 아파서 그 사람 대신에 아프지 않아서 갚지 못해서 슬프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상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내가 좋아한다, 사랑한다의 일부 부분은 그 사람이 아팠을 때 제가 조금은 이입이 되고 감정 동기화가 됐을 때 그때 저는 그 사람의 아픔이 나한테 이제 느껴졌을 때 그게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 물론 이렇다는 것은 부정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 라는 것 부정. 근데 아픈 것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대지 마세요.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그 상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픈 거는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그냥 아프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너가 남자여서 나는 내가 이래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부분에 이미 그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그것을 뭐라고 해봤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픈 것을 이유로 대지 마시고 부정의 이유로 대지 마시고 그냥 아픈 것 때문에 차라리 긍정으로서의 이유가 되면 됐지 부정의 이유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불쌍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아프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말 그대로 결혼 상대자인 그 사람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자주 아픈 것일 뿐이다. 혹은 오래 아픈 것일 뿐이다. 혹은 많이 아픈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프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그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말 그것만 바꿔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생활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 연인이 된 사람, 연인이 될 사람, 연인이 되기 전에 이미 내가 마음을 준 사람이 아프다고 한다면 저는 내치지 못합니다. 저는 옆에 있어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고민자님이랑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많은 공을 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픈 사람은 너무나도 바람같이 연약하게 되니까 제가 뿌리까지 단단해야 어디로도 무너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돼서 그 사람을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3개를 했고요. 마지막에 좀 길어졌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는 2개를 어떻게든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찍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가지고 찍어봤고요. 뭔가 유튜브의 고민 상담소가 아닌 다른 어떤 컨텐츠를 더 하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여기가 이제 약간 스튜디오처럼 됐잖아요. 책방이. 그래서 뭔가 나가서 하는 약간 야외 촬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계속 실내 촬영, 스튜디오 촬영 같은 느낌만 했으니까 나가서 하는 것도 하나 구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푹 쉬시고요. 잠을 푹 자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